자, 어제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내드렸었죠. 숙제 검사를 한번 하고 내일 일정 대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제 우리가 소기명을 가지고 숙제를 내드렸어요. 숙제를 내드렸던 거는 어제 한글과 컴퓨터 한번 요거를 차트를 한번 잠깐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한글과 컴퓨터는 또 오늘 주가가 장중에 8% 이상 밀렸을 때 숙제 검사를 했어요. 자, 지금 그 한글과 컴퓨터는 지난 11월 14일부터 18일까지 봤을 때 평균 가격이 얼마냐. 이 부분을 제가 숙제를 냈거든요. 그래서 평균 가격을 봤을 때 요거를 기준으로 할지, 요거를 기준으로 할지, 요거를 기준으로 할지 기준점이 다른 상태면 가격이 조금 바뀔 수 있죠. 그래서 모든 기준점을 적용했을 때 한글과 컴퓨터는 22,000원일 때 뭐라고 했죠? 평균가 얼마일까요? 이거라면 그렇다면 이거는 평균가 이탈인가요? 아닌가요? 이탈이라면 버려야 되겠지만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에 한글과 컴퓨터는 요 기준으로 봤을 때는 21,900원이 평균 가격이고 요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가격은 21,180원, 21,200원 수준이에요. 그래서 밴드를 말씀드렸죠. 얼마에서 얼마가 평균가이기 때문에 평균가 기준에 맞는다면 이건 어떨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거 역시도 오늘 21,900원까지 밀렸다가 다시 23,100원까지 꼬리를 만들어 놨죠. 그러면 이거 역시도 평균가를 지지했고 평균가 부분에서 매수를 하면 평균가를 이탈했을 때 손절 기준을 잡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세의 연속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봤을 때 평균가를 찍고 올라왔다면 결국에 직전 고점까지 반등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 평균가 이상에서 저점이 만들어졌다면 고점 돌파 시도한다. 이 말씀 드렸었죠. 결국에 지금 이런 것들이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두 번째로 보는 건 어떤 거냐면 SY 스틸텍이었어요. SY 스틸텍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있는 주체들 평균가 계산해 보자.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적으로 시초가 개파락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7,600원. 근데 어제 7,700원을 찍고 반등 줬기 때문에 7,700원을 지켜준다면 세종대왕 도전하자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러면 오늘 아까도 보였지만 창구를 본다면 자 이거는 오늘 매집 주체가 있는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이제는 SY 스틸텍은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 전인미답, 신고가의 입지에 다다랐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차익 매물 나올 수 있고 손바뀜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일 상황에서 시간의 강세였기 때문에 갭상승에서 주가가 차익 실현 나온다면 결국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9,150원, 9,200원 지지 여부를 봐야 되겠지만 이 가격을 지켜준다면 세종대왕 아련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보면 마지막으로 이제 어제 대량 거래가 나왔던 하이젠 RNM을 여러분들 말씀드렸어요. 하이젠 RNM 같은 경우는 자, 이 대량 거래의 평균가는 얼마일까요를 말씀드렸어요. 평균가 이상에서 장중 저가가 형성된다면 결국에 이 고점은 돌파한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거래가 급감한 그런 상태죠. 그렇다면 평균가 얼마인지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이 하이젠 RNM은 소기명의 기본형이 되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매수 관점이라면 1번을 눌러주시고 매도 관점이라면 2번을 눌러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균가를 알게 된다면 이런 것들은 저가의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분들 이런 것들 변형이라든가 기본형들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기명을 여러분들이 평균 가격과 매집 주체 이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하신다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단기 트레이딩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 이런 유형만 찾아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기명 명확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 자, 오늘은 내일은 SDC 컨퍼런스 2024 행사예요. 그러면 내일 삼성 개발자 컨퍼런스의 주된 이슈가 무엇이냐? 그러면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생성형 AI, 즉 챗 GPT 관련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AI 플랫폼이라든가 헬스케어, 통신, 데이터, 유저 인터페이스 버전 7을 발표해요. 그러면 요 카테고리 하나하나 다 해당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SDC 2024의 행사의 내용이 뭔지를 알면 카테고리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관련 주식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찾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공지능에서는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솔트룩스라든가 셀바스 AI라든가 코난 테크놀로지라든가 SP소프트가 지금까지 대장 역할을 돌아가면서 해왔다라는 것이고, AI 플랫폼을 보면 한글과 컴퓨터, 크라우드웍스, 마음 AI가 플랫폼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헬스케어 쪽에서 보면 삼성전자가 헬스케어 투자를 확대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이센스라든가 셀바스 헬스케어라든가 DR텍, 드림텍인데, 셀바스 헬스케어를 저는 내심 좋아했지만 최근 주가가 많이 올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적 개선이 앞으로 기대된다. 올해는 망했지만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는 아이센스, 이런 것들은 결국 갤럭시 링 같은 이런 쪽에 결국에는 접목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삼성에서 헬스케어 투자를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통신 쪽을 본다면 결국에 삼성이 투자할 수 있는 거는 5G보다는 6G 쪽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보면 통신에서는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고 목표가 기다리는 RFHIC라든가 서진 시스템이라든가 라이콤이라든가 머큐리, 이런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투자를 확대했을 때 더존 비존이라든가 데이터 솔루션이라든가 모아 데이터, 이런 것들이 움직였어요. 그 다음에 유저 인터페이스 버전 7 OS를 발표할 때 해당하는 것이 결국에 폴라리스 오피스라든가 이스소프트라든가 SP소프트예요. 그럼 여러분들 잘 봤을 때 각 카테고리별로 색깔이 다르죠. 붉은색으로 해놓은 게 뭘까요?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것들이 설마 대장이 아닐까?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대장주 후보군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봤을 때 대장주의 자격 요건, 대장주를 선발하는데 자격 요건,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동평균선은 이제 보조 지표로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지지와 정확한 개념으로 보는데, 저는 중시하는 게 300일과 900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300일이나 900일을 돌파한 주식들, 이건 굉장히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미라앵카님이 했던 것처럼 뭐죠? 오늘 오리온, 네. 오리온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제 나왔던 YG 엔터라든가 그 다음에 전에 나왔던 네이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300일 돌파했기 때문에 대장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300일이나 900일을 돌파한 것들은 굉장히 힘이 있다. 그래서 기준이 이게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아무리 기술적으로 좋다 하더라도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에 주가는 되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돌파 후에 추가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거는 실적 개선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래서 실적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실적이 좋고 900일 돌파했는데 결국에는 300일 돌파하고 900일 돌파했는데 매집 주체가 없다. 기관이나 연기금이나
투신이나 이런 외국인들이나 이런 게 없다. 결국에 이런 것들은 일시적으로 뭐 조막손 동호회라든가 이런 증권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일시적으로 돌파는 나올 수 있지만 지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것들이 결국에 우리가 대장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아까 각 카테고리별로 대장 후보들 붉은색으로 잡았어요. 붉은색으로 AI에서는 솔트룩스, 그 다음에 플랫폼에서는 한글과 컴퓨터, 그 다음에 헬스케어에서는 아이센스, 그 다음에 육지통신에서는 RFICC, 데이터에서는 더존비지온, 그 다음에 유저 인터페이스는 폴라리스 오피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요거를 다 본다면 여러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솔트룩스, 우리가 차트를 한번 보여주면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오늘 매수하자고 했던 이유는 AI 관련해서 내일 삼성 개발자 컨퍼런스에서는 요게 수혜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뽑은 거고, 두 번째로 또 보면 한글과 컴퓨터라든가 이거 역시도 평균가 잘 지지받고 있죠.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셔야 될 거는 또 폴라리스 오피스가 있어요. 폴라리스 오피스가 전일 갔다가 왔고, 또 우리가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요 날이죠. 우리가 1도 양단에서 매수하고 이거는 이 가격을 깨지 않으면 더 간다. 매수하자. 근데 공교롭게도 어제 시점에서 6,200원을 받는데 어제 갭 상승해서 6,200원 갔다가 밀렸거든요. 하지만 오늘 장대 음봉이 떨어졌는데 아직까지 양호한 그러한 그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거 역시도 300일을 돌파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제 아이센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센스 같은 경우는 지금 횡보하는 이유가 결국에 기술적으로 보면 300일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차익 매물이 쏟아지는데, 이슈가 된다면 장중에 300일 돌파 시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볼 것들은 RFICC 같은 거 보면 오늘 음봉 떨어졌지만 여전히 이거 역시도 지난 13일 300일 저항 하락했고, 또 어제도 하락했어요. 하지만 오늘 위성 관련주들이 하락하면서 이것도 같이 빠졌지만 오늘 거래가 크게 증가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여전히 요거는 돌파 모멘텀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고, 또 여기서 보면 더존비지온도 데이터의 대장인데 일단은 이것도 실적이라든 이거 좋지만 일단 많이 좀 올라왔어요.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더존비지온 같은 경우는 300일을 돌파한 게 아니라 300일을 지지받고 반등 나온 그러한 모습이죠. 그러면 이 후보들 보면 이제 실적들도 다 똑같아요. 실적표로 보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이걸 참고하실 거는 뭐냐면, 더존비지온 같은 경우도 올해 실적은 전년도보다 좋아요. 지금 보면 최대 실적이 767억, 2020년이었는데 결국에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실적을 초과하는 새로운 실적이 나오죠. 이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투자자별로 보더라도 자, 여기서 이거 어떤 거죠? 종목별 투자자가 이게 아닌데 잘못했다. 자, 지금 투자자들도 이제 이런 상태. 이거는 투자자는 제가 잘못 찾았으니까 이거 보고, 그 다음에 또 보면 RFICC 같은 경우도 올해 작년에 영업이익이 3억이었는데 올해 71억, 내년도 210억 실적 개선이 나온다라는 거고, 또 그 다음에
아이센스를 보더라도 아이센스 같은 경우도 348억 2021년도 최고 나왔다가 실적 부진 나왔어요. 그러다 올해부터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보여주고, 자, 그 다음에 폴라리스 오피스를 보더라도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도 결국에 작년에 62억, 17억에서 62억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올 분기를 보더라도 3월 달에 18억, 반기에 42억.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벌써 폴라리스 오피스 역시도 반기에 60억이면 이미 전년 동기 대비 약 98% 수준은 달성했다라는 거죠. 그럼 실적들 다 좋고, 그 다음에 마지막 보면 이제 솔트룩스예요. 솔트룩스는 작년에 적자가 더 커졌고 93억이었고, 자, 올해 같은 경우도 벌써 작년 적자 수준 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올해 실적이 적자가 확대될 거냐? 예상 실적은 안 했거든요. 근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하반기부터 신제품 출시에 따른 영업 실적 개선, 내년도에는 올 그 반기에서는 영업이 흑자 전환을 꾀한다, 이런 기사도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적자가 작년 수준보다 줄어들면 결국에 실적 개선의 원년일다. 그러면 실적 이슈만 보면 솔트룩스는 제외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왜 했는지는 설명드리고, 그렇다면 이제 대장주 후보군에서 우리가 제외되는 화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장주에서 우리가 후보군에서 제외되는 것들은 어떤 거냐면 최근 상승률이 높았던 것들 일단은 제외했어요. 저는 아직까지 새가슴이고 공격적이지 못해서 안정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결국에 공격적인 분이라면 한글과 컴퓨터, 뛰어가는 달리는 말 위에 올라타는 것도 나쁘지 않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아마도 공격적인 것보다는 아마 보수적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장주 후보군들에서는 이런 것들 더존 비존이나 한글과 컴퓨터는 제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남아있는 거는 솔트룩스, 아이센스, RFHC, 폴라리스 오피스예요. 그러면 실적으로 본다면 RFHC가 결국에 실적 증가율 1위가 되기 때문에 이게 1순위가 돼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미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역시도 뺐고, 자, 그 다음에는 보면 폴라리스 오피스가 이미 반기에 전년도 영업이익의 대략적으로 95%, 98% 수준 육박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 역시도 해당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키포인트다. 그러면 여러분들 볼 때 여러분들께서는 첫 번째로는 300일 돌파하고 900일 돌파한 것들, 두 번째로는 실적 호전이 된 것들, 세 번째로는 기관이나 외국인들 매수 유입된 것들이 왕의 기준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중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실적과 그 다음에 900일, 300일 돌파한 거, 그 다음에 기관과 외국인들 매수한 거, 매집 주체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RFHC라든가 폴라리스 오피스, 아이센스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비교해 본다면 주가의 움직임을 우리가 한번 본다면, 자, RFHC, 자, 요거는 300일 저항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숨고르기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 저는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 앞으로 수익을 크게 가져가신다면 요거를 제가 바꿔서 설정해 드릴게요. 그러면 굉장히 보시기 쉬울 건데, 자, 지금 볼 때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이 후보군들 중에서 900일과 괴리율이 가장 큰 게 어떤 건지 한번 보세요. 실적 호전도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내가 지금 요거를 시간이 될래나? 네,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면 종목별 투자자 보면
RFICC 같은 경우는 오늘 외국인들이 매도했지만 연기금이라든가 금융투자 매수 유입되고 있죠. 그 다음에 실적표를 여기서 실적표를 확인해 드리면 실적은 자 분기별로 봤을 때 9월에는 적자기 때문에 이게 많이 빠졌는데 12월 달에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죠. 71억. 그래서 올해 71억이 흑자 전환이고 내년도 213. 결국에는 실적 증가율도 좋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연기금이라든가 금융투자라든가 기관들 매수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지금 현재 900일에 지금 300일에 저항받고 있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거는 이 고점은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후보. 두 번째로는 보면 폴라리스 오피스예요.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아까 실적도 반기 누적으로 봤을 때 이미 전년 동기 대비 96%, 98% 수준 2억 차이로 못 말렸기 때문에 올 결산한다면 작년 실적을 능가할 것이라는 거고 이거 역시도 지금 보면 자 지난 18일 월요일이었죠. 장중에 900일 돌파를 시도했고 그 다음에 어제 동시호가로 900일 돌파해서 시작했지만 밀렸어요. 근데 거래가 없죠. 이거 역시 속이명이죠. 그 다음에 오늘 결국에는 저가 붙여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럼 여기서 보면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900일이 이 밑에 있기 때문에 300일을 돌파했을 때는 직전 고점 한번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투자자 쪽을 한번 보더라도 종목별 투자자 보면 요거는 외국인들이 어제 오늘 엎었네요. 일단 이탈했네요. 그래서 주가 밀렸지만 결국에 기술적으로 보면 외국인들 수급 빠져나 밀렸지만 여전히 대장주 역할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아이센스 역시도 지금 보면 한 단계 실적 부진에 따른 그러한 이슈 때문에 주가가 밀렸다가 실적을 한번 보면 아이센스 역시도 올해 전년 동기 대비 실적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자 지금 현재 보면 전년 동기 대비 실적 기준을 보면 결국에는 실적 증가율 나오지만 아이센스는 폴라리스 오피스보다 조금 못 미치는 거고 RFICC보다 못 미치죠. 거기다가 지금 보면 이거 역시도 이제 얘는 900일 돌파 지지받고 있어요. 그러면 300일 저항이죠. 제일 큰 게 900일 저항인데 얘는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튈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요 세 개 중에서 여러분들 기준을 봤을 때는 RFICC가 메인이 될 거고 여러분 기준에서 두 번째로는 폴라리스 오피스가 돼요. 그러면 다시 화면으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들은 이게 맞는데 이 중에서 맞는데 근데 저의 선택은 뭐냐면 위험한 장사가 수익이 좋다라는 속성을 믿어요. 반기 누적 적자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원래 기준으로 본다면 이거는 제외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솔트룩스라든가 마음AI라든가 코난 테크놀로지는 과거에 AI 관련해서 대장주 역할을 했었다는 것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실적이 나빴지만 이제 성장성이 기대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미국에 설립한 코오버 AI라는 플랫폼 서비스가 지금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굉장히 큰 반향을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신규 제품들의 출시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이 좀 더 개선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맥락에서 룰을 깨고 변칙을 통해서 솔트룩스를 한번 잡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솔트룩스의 차트를 한번 마지막으로 본다면 이 기준을 무시하고 제가 나름대로 했는데 빠진다면 저는 죽일 놈이 되는 거겠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 17,000원 이탈을 우리가 손절을 잡았기 때문에 솔트룩스 같은 경우 여러분들 보시면 결국에 지금은 300일 돌파가 관건이고 900일은 뚫었다. 그리고 수급을 보더라도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최근 사모펀드 매수 들어왔고 최근 들어서 투신까지도 매수 들어왔다. 어제 오늘 외국인들 매도했지만 일단은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또 여기서 보면 저는 이제 안전하게 가실 분들은 25,000원을 매수로 잡았는데 궁극적으로 300일 돌파하면 이제 900일은 지지를 받았잖아요. 여기서 빤다면 결국에 28,000원까지는 보인다. 그래서 저는 도박을 했어요. 안정적으로 가면 RFI GC라든가 폴라리스 오피스가 좋겠지만 한번 썩어도 준치라고 대장질을 했기 때문에 우리 폴라리스 오피스가 다시 대장, 왕자로 복귀할 수 있는 이왕이면 실적 개선이 나와서 텐베거 종목이 됐으면 하는 내심 바람 그리고 앞으로 인공지능 섹터에 대한 투자 기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솔트룩스를 선정했으니까 여러분들 시각과 제 시각 어떤 게 맞는지 향후 300일을 돌파할지 이 부분을 보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